매년 라이브로 진행을 했던 새해 계획 짜기를 올해는 짧게 최대한 압축해서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위한, 그리고 작심삼일로 끝낼 수 없는 이루어지는 새해 계획 짜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가보시죠.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작년 한 해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재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코로나가 심각했는데요.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도 큰일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계획 짜는 영상 준비해 봤는데요. 실패하지 않는,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는 새해 계획 짜기, 그 모든 노하우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을 들고 저와 함께 시작하실까요? 네, 저에게 어떤 삶을 살고 싶냐 물으신다면 저는 의미 있고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떤 하는 행동들이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네, 이렇습니다. 그러면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새해 계획 짜기는 뭐가 좀 포인트냐면, 후회하지 않을,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자칫 무언가 더 소중한 것을 놓치면 뒤돌아봤을 때 저걸 놓쳤구나, 더 중요한 거였는데 후회스럽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다 놓치지 않는 좀 욕심쟁이 그런 새해 계획 짝인데요. 그런데도 사실은 쉽게 짭니다. 스스로를 푸시하고 압박하는 그런 계획 짝은 아니고요. 또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새해 계획 짝입니다. 매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요.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생을 살 때 뭐가 중요한가요?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 중요하죠? 건강. 그리고 커리어 부분은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업, 성적, 그리고 뭐 시험, 자격증, 커리어, 스펙 쌓는 것, 그게 포함이 될 거고요. 뭐 취직 준비 이런 게 포함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직장인 분들은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야 되는 직장 내에서 그죠? 이런 부분. 프리랜서든 사업가 분들은 또 각자 일 분야에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일에 관한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돈이 있겠죠? 재무 상황입니다. 제가 순서를 정해 드릴게요. 먼저 고정 수입이 없는 분들은 어때요? 용돈 관리를 해야 되겠죠? 용돈 관리. 그리고 습관을 만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론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고정 수입이 있어요. 고정 수입이 있다.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직장을 다니시거나 어떤 수익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잣돈 만들기가 시작이 되겠죠. 종잣돈 만들기. 자, 더 나아가서는 뭐가 있을까요? 내 집 마련이겠죠? 요런 목표가 있겠습니다. 요게 속하시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한 몇천 모았어, 이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해야 돼 하시면 요게 가겠죠. 자, 그 다음에 내 집 마련까지 성공하셨다. 그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말하시죠? 뭐 경제적 자유를 위한 어떤 목표, 투자가로서의 목표. 자, 요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는 저는 요걸 꼭 넣고 싶어요. 인생에 되게 소중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가족과 관련된 것, 또는 친구, 인간관계,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각자만의 어떤 목표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크게 따지면 4개, 또 어떤 분에 따라서 5개 정도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이 중에서 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하나하나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하나 뒤로 미룰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하나 놓쳐도 안 되는, 이게 모두가 같이 가야만 하는, 그래야
행복도가 높아지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우선 그 다음에 각각 분야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내가 원하는지 한번 이번에 생각해 볼까요? 자, 그 다음 단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중요한 인생의 여러 포인트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 단계고요. 자, 한번 해볼까요? 건강 목표로 보면 어떤 분들은 뭐 다이어트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뭐 건강한다, 힘을 키우는, 근육을 늘리는, 그죠? 늘리는 것, 뭐 체력을 키우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죠. 아니면 병을 고치는 것, 치유하는 것, 뭐 등등 각자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근육량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몸무게가 5kg 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육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아니면 어떤 병에서 이제 완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등등 각자의 그리는 목표가 있으실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커리어 부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취업 성공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토익 몇 점 이런 거, 학점, 장학금 받기,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 사업 시작. 여기서는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 얼마 뭐 이런 목표가 있겠죠. 자신의 커리어와 관련된 아름다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는 꿈과 목표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작가가 꿈이다. 그래서 출간 목표가 있다. 유튜버가 되고 싶다. 블로거가 되고 싶다. 등등. 투자 수입을 얻고 싶다.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재무 목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간단하게 우선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종잣돈 3천만 원 만들 거야. 내 집 마련할 거야. 월세 현금 흐름을 확보할 거야. 주식으로 얼마를 만들 거야. 네. 각자의 재무 목표가 있겠죠. 이때의 포인트는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종잣돈이면 액수, 어떤 목표액이면 그 액수를 정확하게 적고요. 내 집 마련의 경우에도 어느 가격대에 어느 정도 선에 아파트를 원한다. 아니면 구체적으로 또 뭐 방 2개에 학군이 어떻고 뭐 등등등 본인이 원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정리해서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 부분입니다. 어떤 인간관계를 내가 원하는지, 어떤 가족관계를 원하는지, 여기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엄마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선 자녀 역할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역할을 다 적어서 나는 어떤 엄마가 되고 싶고 어떤 아내가 되고 싶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저의 뭐 수강생들 분들과는 어떤 뭔가 책임감이 있는, 책임을 다하는, 뭐 신뢰하는 그런 선생이 되고 싶다. 이런 거. 제가 또 유튜버로서는 유튜버와 또 우리 선구자님들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서는 어떤 관계를 만들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내가 꿈꾸는 인간관계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3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본격적인 계획 짜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짜고 행동을 이끌어내는 목표가 훨씬 100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먼저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딱 기억을 하기 쉬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고 주어진 역할도 너무 많고 바쁘지 않습니까? 머리도 너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마저 너무 부담스러우면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너무 목표가 많고 엄청나게 푸시를 하더라도 초반에만 조금 하다 바로
지쳐 나가 떨어져서 결국 완성을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푸시하기보다는 목표를 조금 줄여서라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그런 목표로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근육을 늘리기를 원한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죠. 이 모습을 얻으려면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내가 근육량을 3kg를 늘리고 싶다. 이렇게 이것도 수치가 나오면 좋고요. 그랬을 때 헬스를 끊는다거나, 그죠? 헬스 클럽을 끊겠다. PT를 받겠다. 아니면 스쿼트는 하루에 내가 안 해봤으니까 한 50개부터 시작하자. 50개. 그리고 아니면 유튜브 홈트 영상을 20분짜리를 일주일에 3회 이상 하기. 자, 여러분. 네.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썼지만 사실 목표는 뭐냐면, 만약 제가 정했다 그럼 이게 저의 그냥 목표예요. 언제까지 목표냐? 요 3kg를 할 때까지. 이렇게 이게 나의 목표입니다. 그럼 저는 무엇을 기억을 하면 되냐면, 홈트는 무조건 주 3회 채우기. 월수금. 자, 그래서 이것을 달력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하는 날을 계속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저의 건강 목표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어떤 목표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방법 중에 무엇이 단순하고 내가 충분히 기억하고 있고 할 만한지를 자문해서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커리어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여기에선 예시를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막 써보았지만 추천은 한 가지부터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시작하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아니,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한 개를 먼저 하시고 이게 2, 3개월 기간을 주고 끝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최대한 2개 이상이 넘지 않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공 확률이 높아요. 괜히 목표만 너무너무 투두리스트가 많으면 그거 하다 그냥 나가 떨어지고 에라이 이렇게 엄두가 안 나고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또는 최대 2가지 정도만 욕심을 줄이시고 하나 클리어하고 다음 목표로 넘어간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로 해볼까요? 자, 토익 850으로 해볼까요? 우리가 알죠? 이렇게 하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 여러분 아시죠? 그죠? 하루에 2시간 공부한다. 문제집 풀기. 아니면 학원 간다. 그죠? 이거는 그냥 액션 플랜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원할 때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럼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선 글을 써야겠죠. 목차를 써본다거나요. 네. 아니면 기획안을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투고 해보는 거. 글을 쓸 때 글을 써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에 1시간 2천자 쓰기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이 잘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요. 잘하려고 하면 또 잘 못해요. 부담이 느끼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것에 의미를 우선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도 그냥 분량을 채우는 것을 우선을 두시고 운동도 좀 대충 하지만 그래도 한다는 것에 우선 의미를 두고 이런 식으로 자, 내가 원하는 것에 목표를 보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유튜버가 되려면 일주일에 3번 영상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할 만한 액션 플랜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중요하시죠? 그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종잣돈 만들기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지금 현재까지 있는 게 1,000만 원이에요. 작년에 1,000만 원 모았어. 그럼 2,000 남았죠. 이거를 6월 말까지 만들겠다. 그러면 2,000을 6으로 나누죠. 그럼 뭐 하느냐고 335만 원이라고 칩시다. 저축해야 돼. 금액 보고 저만큼 어떻게 저축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신에게 맞게 쓰시면 되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수치상의 목표가 있고요. 그것을 이뤄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기간으로 나눠서 매달 얼마를 해야 하는지 빼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이제 나는
매달 335만 원만 저축, 335, 저축, 335.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 목표는 결국엔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의 이 금액은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가계부를 쓰시거나 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내가 달성 가능한 목표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내가 연봉이 1억이 안 되는데 1년에 1억 모으기. 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죠? 그거는 어떤 추가적인 어떤 수익률이, 분명한 수익률이 이렇게 딱 얹어져야 되는 상황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혼자 우선 액션 플랜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을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집 마련이 목표다 하면 어때요? 내가 가진 지금 돈에 대출 가능액을 알아보고, 그래서 이 나온 금액으로 집을 뒤져야 되겠죠? 집을 알아봐야겠죠.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찾고, 예. 그래서 해야 되죠. 여기에서 부동산 공부를 들어가면 더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그냥 부동산 공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한 달에 2권 뭐 책 읽기, 뭐 유튜브 영상 보기, 어떤 뭐 강의 듣기, 뭐 신문 읽기, 뭐 이렇게. 지금 요거 4가지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1가지나 2가지 굉장히 간단하게, 계속 간단하게 하시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재무 목표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달성 가능한지를 생각해서 액션 플랜을 정한다. 그 목표는 아주 단순하고 한 줄이었으면 좋겠고 해볼만 해야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인간관계로 넘어갈게요. 중요하죠. 예. 나는 어떤 아내가 되고 싶다. 나는 어떤 엄마가 되고 싶다. 나는 아이들을 편하게 해주는, 그리고 사랑을 그득 주는 엄마가 되고 싶다.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는 모습을 써요. 그럼 이걸 하면 어떻게 액션 플랜을 할 수 있을까? 그죠?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하지? 표현을 해보자. 말을 해주자. 말을 하기. 사랑해. 그리고 아이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 책을 읽어주기 등등, 그렇게 내가 그리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봅니다. 직장을 다니신다면 또 거기에 상사분들도 계실 것이고 후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내가 품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나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이렇게 하시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그것을 좀 한 줄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정리하면 뭐가 좋냐면, 그 인간관계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상황에서 기억이 나고 정리가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무슨 행동을 할까 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직장에서 이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내가 벌써 생각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훨씬 더 명확하게 딱 하고 행동도 빨리 움직일 수 있거든요. 계속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면 결국엔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딱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어떠신가요? 자, 이렇게 우선 대강의 큰 부류로 나눠서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액션 플랜까지도 적어보았습니다. 짧게 한다고 했는데도 영상이 길어져서 걱정이네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결국에는 생각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나의 능력은 이거야, 나는 이걸 할 수 있고 이거 못해, 이것보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느냐, 내가 꿈꿀 수 있느냐, 어떤 꿈꾸는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조금 더 푸시하기는 보다는 좀 포용하면서 이해해주고 충분히 할 만한 그런 목표치를 단순하게 기억시키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크게 4가지를 나눴는데 이 중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현재는 커리어 쪽이 진짜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재무 그 목표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죠?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것의 또 우선순위 한번 우선순위도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선순위 생각한 후에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거를 순서를 이렇게 정해서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내 커리어가 중요하면 커리어와 관련된 걸 먼저 하고 운동이 중요하면 눈 뜨자마자 운동을 먼저 한다거나 오늘 다른 것보다 무조건 운동은 꼭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도 꼭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올해 2022년도를 위한 새해 계획 짜기를 한번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알찬 시간 되셨나요? 알차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이태석 신부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 신부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시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더 감사할 거리를 많이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시로 훨씬 더 많이 감사하다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플러스 알파의 목표로 두려고 해요. 여러분들 2022년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또 행복할 거리를 많이 찾아내시고 감사할 거리를 많이 찾아내셔서 행복한 그런 한 해를 보내시기를 정말 기원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2022년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 돌아올게요. 안녕.